지역방송 여성 제치어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정말 힘겹게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려면 아주 치열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다는 어떤 남성적인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여성적인 승리법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여성 소자본 창업시장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한번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맘 리턴즈 2부는 여성의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우선 창업 컨설턴트 김나휘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덕분에요. 저희 방송 쉬시면서 더 얼굴이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아주 화사해지셨는데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 여성 창업 전문 코칭 컨설턴트 김나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직원도 아끼지 않는 전문가시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오늘 역시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둘러서 창업을 해서 굉장히 손실이 나고 그 부분을 매출을 활성화시키기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사실요, 오늘 전문가 두 분의 이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두 분이 다 여성 전문가시지만 정말 분위기가 너무 다르시거든요. 김나희 선생님 굉장히 부드러운, 그리고 양희성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김중만 선생님 나오시면 이 말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여성들이 도전하기 쉬운 소자본 창업, 어떤 쪽으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여성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자본이죠. 네. 네, 큰 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무점포 창업으로 소자본으로 충분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요즘 드라마 때문에 관심이 급증 올라간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푸드 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푸드 트럭에 대해서 살펴볼 거지만 그 전에 이제 무점포 창업이라는데 저는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이 무점포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이 소자본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확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무점포 창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선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무점포 창업에는 점포 내 점포, 샵인샵 점포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매장을 두고 점포 앞면이나 측면을 활용한 그런 매장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푸드트럭, 이동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에다가 장식을 해서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 샵인샵 형태로 보면은 홍대 앞에 가면은 모 부동산 자리 앞면 한 3분의 1 정도를 활용해서 머리 액세서리를 팔아요. 상호도 족두리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굉장히 잘 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명동에 가서 보면은 모 김밥집 앞에 측면을 활용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2대를 놓고 이렇게 30cm 콘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줄 굉장히 크게 길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무에 제가 오픈해드린 커피집이 있는데 커피집 면이 그러니까 공간도 남아 있고 벽면 같은 거 장식도 할 겸 해서 그 액자 등 액세서리 소품 같은 걸 팔았거든요. 커피 매출 이상 매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고 푸드트럭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사실 푸드트럭이 이게 무점포라고 해야 되나요? 점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한데 어쨌든 무점포로 지금 전문가분들께서는 분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푸드트럭이 그런 애매성 때문에 그동안은 좀 불법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합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갖게 될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푸드트럭 시장의 그 현주소는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2014년도 8월이죠. 합법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푸드트럭에 들어가는 게 이제
0.5톤과 1톤 트럭만 가능합니다. 네. 구조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트레일러와 승합차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죠. 뿐만 아니라 네. 그 자기가 인증한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큰 트럭이어야겠네요. 0.5톤하고 1톤이니까 사실은 네네. 그렇게 큰 거는 아주 크진 않아요? 않죠. 이제 네네. 3톤을 갖고 다닐 수는 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합법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하고 싶은 분들은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네. 또 소형 화물 트럭을 외장탑과 조리기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교통안전공단에 최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구조 변경 검사 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합법화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마찰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문제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곳이 있느냐. 왜냐하면 공원이나 야외관 매점도 많이 있고 노점상하고 또 뭐가 다르냐. 거기다 네, 세금까지 그렇죠. 내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고서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개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푸드트럭이요,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아 저기 좀 손님이 있을 것 같다면 서서 거기서 딱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지정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도 이제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이후에 관련 창업시장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푸드트럭이 어떤 합법화되면서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됐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이 세련된 외관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푸드 트럭 하면 사실은 조금 이미지가 네네. 좀 고급스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합법화가 되면서 기존에 트럭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외관을 세련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응용을 해서 네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차별화를 두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네네. 또 뿐만 아니라 아이템적인 것도 조금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기존의 전통 방식의 이런 음식보다 조금 더 넓어졌는데요. 네네. 이것은 어떤 트럭이 가진 장점이죠. 이동이 또 쉽고 접근성이 좋고 판매 아이템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패션 트럭, 그리고 뭐 이동 애견 미용실, 오. 네, 보석 트럭, 네. 핸드폰 액세서리 트럭, 화원 트럭, 또 어린이 장난감 트럭, 네. 캐릭터 양말 트럭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영업 방식도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네. 기존의 트럭 영업은 한 곳에 정착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업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손님을 찾아가는 영업 방식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트럭이 가진 장점과 또 이 우리가 영업 방식에 대한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네. 한층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요, 저도 직접 봤어요. 제가 여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여의도에는 이 푸드트럭의 일종으로 커피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가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기도 많이 끌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등포 쪽에 잠깐 볼일서 넘어가니까요. 거기서 밍크코트를 파는 트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다 하면 좀 죄송하지만 너무 흥미로웠어요, 진짜. 그 트럭 안에 밍크가 웬 말이에요, 그 고가에. 그래서 그걸 정말 사진 찍어서 어디다 올리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만큼 아이템이 다양화됐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양희소 원장님, 이 푸드트럭 같이 네. 이 무점포 창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현 시점에서 그 이유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보면은 네. 매출이 떨어지니까 기존 매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가게를 외려 접고, 그러니까 경상비가 안 들어가게끔 나와서 창업하는 방법이 이제 무점포 창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년되신 분들 명예퇴직 하시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없어지고, 더군다나 또 대학생 아들이 또 뭐 예를 들어서 휴학을 한 상태에서 취업이 또 이렇게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은 정말 힘이 든데, 그때 이제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한 7, 80%가 청년 창업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 30% 정도가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뛰어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업 기회 들면서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샵이샵 개념의 창업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창업 기회가 활성화되는 거고 네. 내수 시장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도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고 경상비가 줄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서 네. 긍정적으로 보이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작은 자본으로 더 많은 수입을 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김 소장님, 이 푸드트럭을 창업했다고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 이제는 푸드트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패션 트럭, 애견 뭐 트럭도 네. 있을 수 있겠고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2014년도 8월 합법화가 되면서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원두커피 전문 푸드트럭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사서 많이 드셨죠. 봤어요. 네. 예, 예. 그만큼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핫하게 팔리고 있는 추러스 트럭이라든가 추러스요. 예, 네. 도시에서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칵테일 트럭, 네. 네, 단체 식사나 우리가 일명 밥차라고 얘기하죠. 네, 네, 네. 밥차 트럭도 많이 보급이 돼 있고요. 분식류나 볶음밥, 소바 이런 것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식품에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휴대전화 액세서리라든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굉장히 독특한 독특하네요. 아이템이면서 트럭 안에 들어가서 승마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승마장에 가서 그게 사실 가능한데 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인기도 굉장히 끌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도 다양하게 확산이 됐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으로 보아 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양희수 원장님, 지금 이쪽 창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볼 때 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일본을 출장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네. 점심시간에 반짝해서 내 어디에 이런 차량을 이동해서 이제 오픈한다. 그쪽으로 와라. SNS 마케팅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고기 바비큐를 해서 샌드위치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한국인 학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줄 서 있고 고객들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줄 서 있고 그런 것도 보고 또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약국 내에 약국에 대한 약제품 파는 게 아니고 네. 생활 소품까지 판매하는 그런 매장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와서 편집 매장처럼 지금 돼 있는 곳들이 활성화되고 단일 품목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들을 모아서 거기 한 코너마다 색깔을 줘서 창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익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점포 임차 비용이 일단 없잖아요. 창업 그렇죠. 비용에서 절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보증금 권리금이 없어졌고 그게 크죠. 그다음에 네. 이제 트럭 개조 비용은 물론 들어갑니다. 개조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인테리어 비용보다 훨씬 싸고 네. 그런 면에 투자 비용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트럭하고 개조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네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그 매장을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자전거요? 그렇죠. 아. 자전거에도 뒤로 매대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오, 했는데 굉장히 네. 예쁜 자전거가 있어요. 네. 잘 팔립니다. 그래서 순수익으로 보면은 경상비가 일단 임대료 안 들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권리금 안 줬고 월세 내는 부분 없고 물론 지자체에서 영업허가 된 지역은 사용료를 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임대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네네. 오히려 투자 비용 대비 수익으로 볼 때는 순수익이 50% 60% 정도 오. 육박하는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높네요. 자리만 잘 찾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음식업, 요식업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수익성이 한 30% 정도만 돼도 되게 그렇죠. 높다고 하셨는데 네. 50%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너도 나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네. 분들이 투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네. 시작이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네. 근데 일단은 네, 아무리 뭐 임대료나 이런 게 안 들어도 트럭은 사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있어야겠죠. 네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투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템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1톤 미만의 소형 트럭을 도색하고 조리 시설을 갖추는데 또 트럭을 구매하는 데까지 포함하면 약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네. 그 안에 또 어떤 음식을 하느냐, 또 LPG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탑장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변하겠지만 부가장비 시설비로는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으로 추가됩니다. 네네. 다른 업종보다는 사실 굉장히 그렇죠. 적은 소자본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그 트럭은 뭐 나중에 다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좀 더 냉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양혜수 원장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그 푸드트럭의 장점을 보면 초기에 이제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경상비,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볼 수 있고 운영 시간을 그냥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몇 시대에 딱 간다. 이게 이제 있어야겠죠, 진짜. 그 알려져야지 거기에 꾸준하게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내가 적은 돈을 들여서 내 맞는 품목을 선택하기가 좋다는 거죠. 내가 신발을 팔아볼까? 아니면 옷을 팔까? 간단한 음료? 아니면은 패스트푸드를 만들어서 팔까? 이거를 결정할 때 실제로 시설 다 해놓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장 조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거를 비교적 적은 돈으로 미리 챙겨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단점을 보면 사실 이동 차량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날씨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날씨요. 그때 뭐 방안은 있어요. 뭐 천막을 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면이 있고 일단 이동을 하면은 축제장을 따라다닌다 그러면 유류비 같은 것도 많이 들겠죠. 지역이 멀리 더 이게 축제가 벌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장소 찾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뭐 공원에다 할 수 있다, 예를 체육시설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장에 가면 매점도 있고요. 뭐 구내 매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장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기존의 점포형 사업으로 보면은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무점포에서 푸드트럭으로 갖고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사용료만 내고 하니까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 이런 데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잘 비교하시고 잘 장소를 택하셔서 좋은 장소 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푸드트럭은 한 200대 정도가 개조가 됐대요. 근데 영업을 하는 거는 22대라고 작년에 통계가 나오니까 만들어 놓고도 사용 못하는 게 많으니까 좀 주의하셔서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군요,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장점,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양혜수 원장님께서 주변에서 보실 때 이 푸드트럭을 창업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대 앞에를 갔는데 레몬으로 탄산수 섞어서 파는데 줄이 쫙 서 있는데 다 사람들이 간 다음에 잠깐 짬내서 하루에 몇 잔 파십니까? 그랬더니 2,500원 받더라고요. 1000잔을 판대, 1000잔. 그 250만 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요. 하루에 250만 원 정도 1000잔을 저렇게 팔면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점포 안 되는 점포를 얻어서 그 점포 내에서 하면서 안 매대를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그게 만약에 푸드 트럭에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명동에도 가니까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유행이 있어요. 음료가. 어떤 음료가 그때 유행하냐가 달라지고 오렌지면 오렌지즙 원액을 100%로 짜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지하상가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뭐 7,000원이 보통이고 이러는데 너무 비싸요. 저는 친정이 제주도다 보니까 귤 갖다가 짜서 하면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동생들은 농장에서 옆에다가 좀 길목에다가 그 올레길 옆에다가 해서 하나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허가 받아야 되겠죠. 불법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잘 선택해서 하시면 괜찮은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문어발 트럭이 생겼어요. 문어발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갈돌 같은 이런 돌에다가 문어발을 이렇게 구워서 많이 파는 보는 건데 그 문어발이요? 아니 왜 거기다 창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 고객이 주부들이고 아이들이고 그럴 텐데 문어발은 아이들한테 주기도 위생상도 약간 보기도 그렇고 가격도 5,000원, 10,000원 파는데 누가 사 먹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들이 저걸 사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기다 했나 싶었는데 한 열흘 되니까 정말 다른 데로 가셨는지 안 보이셔요. 근데 지금 또 하나 문 닫을 집이 있는 게 새우튀김을 지금 팔고 계셔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새우트럭 튀김을 팔면은 기름 같은 것도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팔려 그러면 미리 튀겨 놓는데 튀겨 놓은 거를 사다가 집에서 먹으면 과연 괜찮을까? 영양상, 위생상 저게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도 않고. 그래서 왜 저거를 했을까? 그것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0일이면 문 닫고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나요, 그분. 야심차게 나름 준비하셨을 텐데. 근데 사실 그게 또요, 장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뭐 극장 앞이면 어쩌면 팔렸을지도 모르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과 장소를 잘 매치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를 우리가 다 간접적으로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푸드트럭 창업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전략들이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소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럴게요. 그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아이템들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것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고 고객들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푸드트럭의 경우에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고요. 또한 소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확산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 선정이겠죠.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다양한 아이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어느 관점에서 어느 초점에서 필요한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같은 질문 양혜수 원장님께도 좀 드려볼게요. 푸드트럭 창업의 성공 전략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나요? 우선적으로는 고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동 동선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타겟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얼마에 어느 시간대에 팔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들이 단체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이동하면은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게끔 SNS 홍보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계절에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팁을 드린다면은 요새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송어 축제니 뭐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고정 매장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푸드트럭 개념의 이런 것들이 조합처럼 이렇게 돼서 딱 거기에 가서 일시적으로 딱 생겼다가 다른 지역 축제장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깔끔한 차량 디자인, 뭐 자전거도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점주도 복장을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특색 있게 이렇게 하시고 서비스 전략을 잘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위생의 문제. 그러니까 문어발을 구워서 손으로 주고 그 돈으로 이렇게 손으로 다시 또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렇게 각자 꼼꼼하게 창업 전략, 성공 전략으로 이렇게 꾸며주시다 보니까 정말 더 이상은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됐고 또 든든하다는 생각이 그만큼 드는데요. 자, 이제 끝으로 김나연 소장님께요. 푸드트럭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앞서서 이제 가능성 전망이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전망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성공한 케이스를 해외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보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푸드트럭을 좀 더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기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 부족한 시간 때문에 굉장히 좀 급하죠.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다양한 음식을 아주 깨끗하게 직장인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이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기존 패스트푸드의 음식보다 다양하고 맛있고 또한 가격도 저렴하다면 고객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입되어도 충분히 선택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1년, 2년 사이에 집중을 많이 받고 있고요. 2007년도 이후에는 매년 8%의 성장을 가지고 와서 고용 창출까지도 동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권리금 때문에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시작이고 기회이고 아주 좋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밝게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실제로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 갔을 때 저희가 여행 갈 때요 팁으로 얻는 것 중에 어떤 그 트럭에 가면 핫도그, 뭐 피자 이런 굉장히 유명해서 일부러 여행객도 찾아가는 경우가 그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시키면 푸드 트럭도 굉장히 전망이 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큰 이익을 누려볼 수 있는 사업이죠. 그 중에서도 작년부터 합법화돼서 더욱더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푸드 트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굳이 적과 싸우지 않아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고유의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요. 승리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과정이 좀 다르다면 정말 나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슈퍼맘 리턴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